곤충. 일. 개관. 동물분류상 절지동물 곤충강에 속하는 소동물의 총칭. 곤충은 흔히 벌레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곤충 이외의 소동물까지 포함된다. 한서의 초목곤충으로 나타내었고 제물보의 동물을 곤충도 포함하여 5가지로 나누었는데 현대적 의미의 곤충 외에 거미, 진드기, 노래기, 진해, 쥐며느리, 거머리, 개구리 등까지 포함한 넓은 뜻을 담고 있다. 또 곤충의 변태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지복류설에서는 동물을 넷으로 나누었는데 충치가 곤충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기록된 곤충은 약 80만 종에 달해 전 동물 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며 곤충의 전체 종수는 약 3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곤충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3억 5천만 년 전인 고생대 대봉기라고 추측되며 그 무렵의 화석에서는 리니엘라 브라이쿠르사르라는 톡톡이류 비슷한 것이 발견되고 있다. 석탄개의 날개가 있는 곤충이 나타났는데 특히 앞가슴의 막상의 옆편을 지닌 원망시류와 날개를 펴면 75cm나 되는 원잠자리류가 주목되며 바퀴류도 이 시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페름기 후기에는 석탄기에 번성했던 몇 가지 종은 소멸하였고 현생하는 주요 종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후 현재까지 2억 년간 지구상에서 번영해왔다. 제3기에는 현생 곤충에 가까운 종류가 많아졌고 제4기 이후에는 현생하는 종과 근현종이 나타났다. 절지동물의 몸은 고리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구조의 고리마디가 연결된 몸을 가진 동물에서 진화하여 각 마디에 먼저 한 쌍의 부속지가 생기고 섭식과 운동의 주요 부분인 앞끝의 부속지는 더듬이와 이틀로 변하였으며 여러 고리마디가 합작하여 머리가 되었다. 뒤끝의 부속지는 미각과 산란관으로 변화하였으며 가슴이 발달하여 운동의 중심이 되고 복부의 부속지가 퇴화한 결과 곤충의 원형이 생겼을 것이다. 가슴 양쪽에 옆편상으로 내민 막질이 근육의 발달에 따라 날개로 완성되었다. 이. 외부 형태. 곤충의 몸은 고리마디로 구성되지만 마디 사이 절간은 막상으로서 안쪽으로 접히는 경우가 많다. 몸마디는 원칙적으로 등판, 배판, 배판, 복판 및 양쪽 옆판, 측판으로 나누어지고 마디 사이에 골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등 모든 몸마디가 모여 머리, 가슴, 배의 3부를 이루고 있다. 머리는 단단하게 합착된 골편에 쌓여 2개를 이루었고 각 한 쌍의 더듬이,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겹눈 및 3개의 혼눈을 갖추고 있다. 등 쪽에 대부분 Y자형의 회합선이 있고 앞쪽 겹눈 사이는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두 또는 이마라고 한다. 전두는 앞쪽이 회합선을 경계로 하여 머리방패 두순과 연결된다. 머리방패 앞에 보통 막부나 경계선을 사이로 하여 윗입술이 있고 입틀이 있다. 겹눈의 밑과 아래쪽은 볼, 정수리와 목 사이는 후두라 한다. 혼눈은 정수리에 2개, 전두의 뒷가장자리에 1개가 있다. 더듬이는 여러 마디로 구성되며 채찍 모양, 실 모양, 염주 모양, 톱니 모양, 빗 모양, 깃털 모양 등 변화가 있고 끝쪽이 도톰한 구간상인 것도 있다. 큰 턱 등 입틀은 씹거나 부수거나 핥거나 빨아들이는 등 먹이에 따라 변형한다. 겹눈은 길쭉한 원뿔형의 난눈 개안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가슴은 앞가슴, 가운데가슴, 뒷가슴의 3마디이고 각각의 한 쌍의 다리가 있으며 가운데가슴, 뒷가슴에 각 한 쌍의 날개가 있는 것이 많고 근육이 발달되었다. 다리는 보통 밑마디 기절, 도래마디 전절,
넓적다리마디 퇴절, 종아리마디 경절, 발목마디 확절이 5마디이며 발목마디는 1에서 5마디로 나누어지고 끝에 1에서 2개의 발톱과 때로는 부속편이 있다. 날개는 하등곤충에는 없고 보통 종류에는 있는데 기생성 곤충에서는 2차적으로 퇴화되어 있다. 막질인 것이 많으며 딱정벌레류, 집게벌레류 등의 앞날개처럼 경화되거나 파리류의 뒷날개처럼 평균곤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나비, 나방처럼 비늘가루가 빽빽이 있는 것도 있다. 날개맥은 장축에 거의 평행하여 이어지는 것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가로맥으로 되어 있다. 배는 뒷가슴에 계속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10에서 11마디인데 앞뒤의 일부 마디가 퇴화되거나 변형되어 외관적인 마디수는 감소된 경우가 많다. 뒷끝에는 미각을 2에서 3개 지니는 것이 있고 암컷은 산란관이 있는 것이 많다. 또 유충은 2차적으로 생긴 다리와 아가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등곤충에서는 각 마디에 부속지의 자국이 남아있다. 피부는 곤충의 몸은 외골격이라는 딱딱한 피부로 쌓여 있다. 이것은 3층으로 나누어져 바깥쪽에 표피, 그 아래에 진피, 안쪽에 기저막으로 되어 있다. 표피는 주로 진피를 형성하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므로 처음에는 희고 유연하나 곧 경화 착색되며 경화되지 않는 연한 막상부와 연결된다. 외골격은 근육의 부착 장소가 되고 수분의 증발도 방지한다. 표피는 키틴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수분의 투과를 방지하는 것은 표피 겉면의 왁스층이다. 진피의 상피세포 사이의 선세포와 감각세포가 산재한다. 탈피할 때 내표피를 녹이는 탈피액은 진피에서 분비된다. 피부 표면의 털이나 돌기에는 단순히 표층에서 돌기나 가시가 나온 것, 피부 그 자체가 도톰하거나 볼록해진 것과 진피에서 나와 표피를 관통한 것 등이 있다. 피부 색깔은 화학적인 색소색, 물리적인 구조색, 양요소가 합쳐진 색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멜라닌, 카로티노이드, 프테린, 인색트르빈, 크산토프테린, 이소크산토프테린 등이 알려져 있다. 물리적인 구조색으로는 미소한 입자의 산란 반사에 의한 백색, 파장과 같은 정도의 입자에 의한 단파광의 산란 때문에 생기는 틴달 산란광, 겹쳐진 방막과 능의 반사로 생기는 간섭색, 빽빽이 늘어선 가내선에 의한 회절색 등 4종류가 알려져 있으며 두 요소가 합쳐진 빛깔의 형은 나비 등의 금록색 날개 등에서 볼 수 있다. (3) 내부 형태. 곤충의 몸 내부는 혈액으로 가득 차 있다. 혈액의 유동은 등 중앙을 달리는 대맥관의 펌프 작용에 의한다. 맥관의 전반은 대동맥으로 앞끝이 채강에 열려 있고 후반은 심장으로 각각 양쪽에 심문이 있는 몇 개의 심실로 갈라지며 끝은 닫혀 있다. 아래쪽에 복강과의 경막이 있다. 환상근의 수축으로 혈액이 후방에서 앞으로 밀려가며 익생근이 수축하면 심장이 부풀어 심문으로 흡입된다. 혈액은 영양물, 노폐물, 호르몬 등의 이동에 도움이 되는데 보통 몇 종류의 혈구를 함유하며 그 기능은 주로 식보작용이다. 적혈구는 없다. 곤충의 호흡은 보통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기관은 흉복부의 각 마디 양쪽에 있는 숨문 기문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좌우로 연락되며 다시 잘게 나누어져 체내의 여러 기관에 이른다. 관의 내벽은 나선상이며 비후한 큐티클로 보강되어 공기의 유통을 돕고 있다. 숨물은 종류에 따라 그 수가 다르거나 변형도 있는데 잘 나는 종류에서는 기관의 여러 곳이 부풀거나 공기주머니 기낭을 만드는 것도 있다. 또 무시류, 기생성벌, 각닭위 유충, 파리 유충 등과 같이 피부 호흡을 하는 것도 있고 숨문이 전혀 없는 것도 있다. 또 수생곤충인 물장구처럼 꼬리 끝에 호흡관이 있는 것도 있다. 곤충의 체내의 중앙에
소화관이 있고 전장, 중장, 후장으로 구별된다. 전장은 입으로 연결되는 인도와 식도 다음에 먹이를 저장하는 모이주머니가 있고 파리 등 흡식성 종류에서는 식도와 가느다란 관으로 연결된 주머니 흡입으로 되어 있다. 다음 전이는 벽이 두꺼우며 돌기와 주름이 있고 중장과의 경계에는 보통 분문판이 있다. 중장을 중이라고도 하며 먹이를 소화분해를 하는데 앞쪽에 2에서 8개 이상의 주머니 모양의 맥낭을 가진 것도 있으며 딱딱한 먹이를 위각막으로 싸서 소화시키는 것도 있다. 중장과 후장은 유문판으로 구획되며 여기서 말피기관이 나와 혈액 속에서 노폐물을 모아 요산을 만든다. 후장은 대부분 소장, 대장, 직장의 3부로 구분되지만 소장과 대장으로 갈라지지 않은 것도 있고 결장의 맥낭이 있는 것도 있다. 소화효소는 침샘 타액선과 중장의 원통 상피에서 분비되고 보통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분해하는 것도 있으며 식성에 따라 셀룰로스 등의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 것도 있고 장내에 그것을 만드는 박테리아나 원생동물을 번식시키고 있는 것도 있다. 곤충의 생식기관계는 수컷의 경우 장소, 수정관, 저정낭, 부속선, 사정관, 교미기로, 암컷은 난소, 수랑관, 부속선, 산란관으로 되어 있다. 일벌의 경우 산란관은 독침이기도 하다. 곤충의 신경계의 경우 몸의 배 근처에는 앞뒤로 일련의 신경절이 있는데 한 쌍의 평행한 신경색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절에서 몸의 각 부에 신경섬유가 뻗어 있다. 신경절은 고등곤충에서는 집중적으로 되어 머리와 가슴부에 하나지만 하등곤충에서는 사다리꼴로 강목마디에 있다. 뇌는 이중추 신경의 앞끝, 식도의 위에 있고 세 쌍의 신경절의 집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식도하의 신경절과 함께 머리부의 신경중심을 이루어 전체의 조절중추가 되고 있다. 곤충이 주위의 자극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감각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감각에는 촉각, 청각, 후각, 시각 등의 구별이 있다. 감각모 등의 촉각기는 몸 표면에 널려 있고 기타는 특정 부에서 볼 수 있는데 더듬이 또는 입술 수염에는 후각기가 발달되었으며 표면에 있는 많은 구멍 밑에 감각세포가 있다. 이것은 먹이의 냄새뿐만 아니라 특수한 물질에 특히 예민하다. 근년에 몇 종의 곤충의 행동이 자신들이 내는 냄새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것들은 페로몬이라 불리는 물질로 수나방을 유인하는 암컷의 성물질, 왕바퀴의 직장에서 나오는 집합물질 등이 있고 사위성 곤충의 집단 생활에서 먹이를 발견한 개미의 족적물질, 위험을 알리는 경보물질, 일벌의 성소 발육을 억제하는 여왕물질 등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각은 입틀에서 감지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미, 꿀벌 등은 더듬이 끝에 네발나비, 흰나비, 꿀벌 등은 다리의 발목마디와 종아리마디에 미각기가 있다. 모기도 민물과 짠물을 발목마디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청각기는 그다지 일반적이 못 되지만 소리를 내는 곤충인 귀뚜라미나 여치 등은 앞다리의 종아리마디에 고막이 있고 메뚜기, 자나방은 복부, 제1배마디의 양쪽에 하늘나방, 동나방, 밤나방은 뒷가슴 양쪽에 고막이 있다. 또 매미는 제2배마디에 발음기의 복판 뒷면에 고막이 있다. 이러한 고막의 안쪽에는 현음 진동 감각기가 있어서 고막과 공명막이 증폭한 소리를 받는다. 시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잠자리, 벌, 파리 등이다. 겹눈은 다수의 난눈이 모여서 되었는데 난눈은 가늘고 길쭉한 원뿔형이어서 곤충이 보는 상은 각 난눈에 비춰진 것의 집합상이다. 따라서 뉴스 전광판처럼 사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지각하지는 못하지만 움직임은 잘 알 수 있다. 꿀벌이 지각하는 색깔은 적색이 보이지 않고 반대로 자외선을 볼 수 있고 황색, 청록색, 청색을 구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비만은 적색이 보인다고 한다. 꿀벌은 먹이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오면 특유한 반원형 춤을 추는데 이때의 돌진부의 방향이 먹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 이것은 꿀벌의 난눈세포가 편광판에 작용을 하여 명암이 생기게 하는 까닭이며
나비가 일정한 행로를 날아가는 것도 편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운동. 곤충의 운동은 주로 날개와 다리에 의존하는데 거기 붙어있는 골격근에는 가로무늬가 있으며 외골격의 두 관절부 또는 절간부를 가로질러 붙어있는 골격근의 신축에 의해 관절의 굴신이 일어난다. 날개의 운동은 특히 뚜렷하다. 잘 나는 곤충, 특히 파리류, 벌류에서 많은데 모두 가슴이 알맞게 일체가 되어 있으며 파리류는 앞날개, 벌류는 앞뒤의 날개가 연결되어 움직이며 앞뒤가 분리된 것보다 오히려 기능적이다. 근육도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데 꿀벌은 초당 200회 내외, 종류에 따라서는 1000회에 이르는 것도 있다. 운동은 기온에 따라 좌우되며 저온에서는 정지된다. (5) 발생. 곤충의 알은 구조적으로는 중앙란으로 표층에 얇은 원형질층이 있어 안쪽에 난황을 에워싸며 핵은 중앙에 있다. 알껍질의 꼭대기에 있는 난공으로 정자가 돌입하여 수정되면 핵은 분열을 시작하고 분열핵이 일정한 수에 달하면 일부만을 남기고 모두 표층으로 이동하여 표층원 형질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표층의 한쪽에 작고 조밀한 배조가 생기고 이어서 분절이 생겨 장차 몸을 이루는 부분으로 된다. 배체는 복면을 바깥쪽으로 한 형태로 원두엽과 원동력으로 갈라지는데 후자의 3마디가 전자와 합쳐져 머리를, 다음의 3마디가 가슴을, 나머지 11마디가 복부를 형성한다. 앞끝에 1마디를 제외하고 각 마디에 한 쌍의 부속지가 생겨 제1쌍은 더듬이, 제3에서 5쌍은 입틀, 계속되는 3쌍은 가슴다리를 만든다. 배체의 양쪽은 표층을 따라 등으로 뻗어 좌우가 합착되면서 유충으로의 부하가 시작된다. 이때 알껍질의 위쪽이 뚜껑처럼 열리는 것, 미리 갈라질 부분에 금이 나 있는 것, 머리에 정수리에 껍질을 깨물 이빨이 있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메뚜기의 유충처럼 제1마디 양쪽의 선에서 부하효소를 내어 껍질을 용해시키는 것도 있다. 또 알껍질을 깨뜨릴 때 유충이 미리 공기와 양수를 먹고 근육을 움직이며 압박을 가하여 알껍질을 찝는다. (6) 변태. 유충기의 성장은 튼튼한 표피를 가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탈피하면서 진행되는데 유충과 성충 사이에는 형태의 차이가 있다. 성장 과정에서의 형태적 변화를 변태라고 하는데 곤충에서도 일반적으로 고등한 것일수록 변태를 한다. 곤충의 변태는 정도에 따라 불완전 변태와 완전 변태로 구분된다. 불완전 변태는 유충이 성충과 비슷한 점이 있고 초기부터 날개와 외부 생식기를 외부에서도 볼 수 있으며 탈피할 때마다 커져 최후의 탈피에서 성충이 되는데 반하여 완전 변태는 유충이 성충과는 전혀 달라서 날개 등을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휴직인 번데기 시기에 최후의 탈피인 우화를 함으로써 성충이 된다. 완전 변태 중에서 유충기의 탈피 때마다 형태가 달라지는 기생벌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과변태라고 한다. 변태와 탈피의 기구는 뇌의 분비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이 전흉선 또는 그 상동기관을 자극하여 에크디손의 분비를 촉진시켜 탈피를 하는데 그때 알라타체에서 나온 유충 호르몬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유충의 말기에 알라타체 호르몬의 분비가 정지되면 억제당했던 성충의 형질이 나타나 번데기가 되고 이어서 우화가 일어난다.
유충이란 좁은 뜻으로는 완전 변태를 하는 종류의 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충과는 형태가 전혀 다르며 구더기, 장구벌레 등이 이시기이다. 이것은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 번데기로 될 때 고치를 짓거나 땅속에 집을 만드는 것도 있다. 불완전 변태를 하는 종류의 유기를 약충이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7) 생태. 곤충의 습성에는 흥미있는 것이 많다. 식성이 다양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메뚜기, 거미 등을 습격하여 신경절을 마취시켜 둥지로 운반하여 유충의 먹이로 삼는 사냥벌, 알과 유충을 보호하는 집게벌레, 유충을 위해 구멍 안에 균을 배양하는 나무 종류, 사위성 곤충인 개미, 흰개미, 꿀벌 등은 자연 관찰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곤충에서 볼 수 있는 보호색과 의태에도 나뭇잎과 비슷한 것, 나뭇가지와 비슷한 것, 말벌과 비슷한 것 등의 예가 있다. 곤충의 복잡한 행동은 마치 의지를 지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사운동의 연쇄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페로몬이 이런 뜻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위성 곤충의 발달과 그 생태는 두드러져서 종족 보존의 역할과 노동의 분화가 형태적으로도 나타나 둥지 하나의 구성원이 마치 하나의 몸의 구성처럼 행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고등동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곤충의 발음, 발광은 예로부터 잘 알려져 계절적인 풍물이 되고 있다. 발음은 머리로 다른 물체를 두드리는 것에서부터 날개와 다리 또는 과립녀를 문질러서 소리내어 막부를 공명시키는데 메밀류는 근육을 신축시켜 발음막을 진동시키고 복강에서 공명시킨다. 모기와 파리는 날개의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 발광에 관해서는 반딧불이 가장 잘 조사되어 그 발광 물질의 추출과 기구에 대한 해명이 근년에 미국에서 밝혀졌고 이 밖에 버섯파리의 유충의 경우도 밝혀져 있다. (8) 분류. 곤충류는 날개가 없는 원시적인 무시아강과 유시아강으로 구분되며 무시아강은 사목으로 구분된다. 또 유시아강은 어릴 때의 날개에 싹이 보이는데 불완전 변태를 하는 외시류와 유충이 성충과는 전혀 달라 완전 변태를 하는 내시류로 구분된다. 무시아강에 속하는 사목은 서로 명백하게 달라 유시아강과는 유연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또 유시아강 중에는 날개를 겹쳐 접지 못하는 구시아강과 날개를 겹쳐 접는 신시아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9) 인간과의 관계. 곤충은 초기의 인류 시절과 더불어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근대인에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옛날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곤충은 중요한 식료의 하나였다. 농촌에서는 메뚜기가 하나의 중요한 단백질원이기도 하였고 맛으로도 유명하였으며 누에번데기 등도 널리 식용되어 왔다. 미국에서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털벌레나 메뚜기류, 수생곤충과 그 알 등 여러 종류의 벌레를 식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는 수생의 딱정벌레 등이 식용되었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열대 지역의 원주민 사이에서는 개미 등도 중요한 식료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또 벌꿀은 설탕이 나올 시기까지 단맛의 식품으로 중요시되었다. 양봉은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도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다. 벌꿀은 약용으로도 쓰여왔으며 약으로 이용된 벌레도 적지 않다. 꿀벌과 함께 옛날부터 인간이 사육하던 벌레는
뇌로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한국에 전해졌으며 인공섬유가 개발되기까지는 중요한 산업이었다. 인류가 경작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작물을 먹는 벌레의 번식이 때로는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왕성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기원전 이집트의 기록에 해충이 밀농사의 절반을 먹어치웠고 나머지는 쥐가 먹었으며 특히 메뚜기가 거기에 날아든다라는 말이 있다. 근년의 곡물과 식료를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충의 수도 증가되었다. 인간이나 가축의 몸에 붙어 직접 흡혈하는 모기, 벼룩, 이 등을 비롯하여 병의 매개로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의 매개는 현재에도 열대 지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뇌염, 황열병, 수면병, 쥐에 의한 패스트 등도 무서운 병이다. 파리는 음식과 우물에 모여 병균을 전파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DDT로 시작된 살충제의 개발은 여러 가지 해충구제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수 등 원예식물의 꽃가루를 매개하는 벌, 꽃등이 등의 감소를 초래하여 자연계의 균형을 파괴하였다. 그래서 해충에 기생하거나 또는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의 사육, 즉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물, 제목 등을 해하는 흰개미, 나무좀, 표본이나 건어를 해치는 수시렁이 등 매우 많다. 채집. 곤충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집을 하는데 채집 도구로는 보충망, 살충관, 삼각봉투 및 그용기, 유충 채집병, 핀셋, 흡충관 등인데 나비는 보충망으로 잡아 망 밖에서 흉부를 눌러 인분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삼각봉투에 넣고 다른 딱정벌레 등은 살충관에 넣는다. 이때 넣은 벌레들이 서로 물어뜯지 않게 잘게 썬 종이 조각을 넣어둬야 하는데 흡충관은 작은 벌레를 넣는 데 편리하다. 수생 곤충의 채집에는 수망을 사용하고 관목지대, 초원지대에서는 튼튼한 망을 사용한다. 잠자리의 채집에는 망에 눈이 성긴 포충망이 좋다. 나방과 같은 야행성의 곤충은 흰 천을 수직으로 들이우고 그 앞에 유화 등을 설치하여 잡는 등화채집법이 사용되며 빈통이나 빈 병에 썩은 고기나 닭밀 등을 넣어 곤충을 유인하는 방법, 닭밀을 나무에 바르는 닭밀 채집법도 있다. 곤충은 곳곳에 있으므로 초목의 꽃, 열매, 잎, 가지, 줄기, 껍질 및 죽은 나무, 버섯, 동물의 시체, 분뇨, 돌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충제는 시안산 칼륨을 살충관의 바닥에 조금 넣고 솜이나 석고로 눌러놓는 것이 좋다. 독약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세틸산 에틸 소량을 종이나 솜에 묻혀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막상 날개의 곤충은 습하지 않도록 죽으면 즉시 꺼내는 것이 좋으며 연약한 것은 알코올에 담가둔다. 표본. 채집한 곤충을 표본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채집 장소, 채집 연월일, 채집자, 상황 등이며 종명, 학명을 기입한다. 나비, 나방, 벌, 등이 등은 날개를 펴놓는 전시판이 필요하다. 가슴 중앙에 수직으로 바늘을 꽂고 전시판에 홈에 꽂아 날개의 기부를 판면과 같은 높이로 하여 종이 테이프로 판상해서 날개를 누른다. 잠자리처럼 앞날개가 좁은 것은 뒷날개의 앞쪽을 몸체와 직각으로 한다. 또 전시에는 신선하고 연한 것이 좋으나 오래된 것은 더운 물을 주사하거나 방부제를 섞은 물을 탈지면에 먹여 통에 넣고 2에서 3일 두어 오그라들었거나 주름진 것을 풀어준다. 또 채집한 것을 냉동시키는 방법도 좋다.
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코르크판이나 거품 폴리스티렌 수지판 위에 고정시켜 놓고 형태를 손질한다. 내장이 썩기 쉬운 잠자리, 메뚜기 등은 목 부분에서 핀셋으로 내장을 빼낸 후 잠자리는 대꽃이나 솔잎을 심으로 넣고 메뚜기는 탈지면을 넣는다. 복부 양쪽에 홈을 절개하고 내장을 꺼내도 좋다. 딱정벌레는 윗날개 앞쪽에 바늘을 수직으로 꽂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밖에 유충 등은 알코올에 담가두는 것이 보통인데 내장을 꼬리 쪽에서 꺼내고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어 건조시키는 방법도 있다. 나비와 나방의 날개는 얇은 종이에 풀칠을 하고 인분만을 전사하는 방법도 있다. 표본의 보존은 보통 분류순으로 표본 상자에 배열하는데 상자는 밀폐할 수 있는 나무 상자가 좋고 바닥에는 두껍고 부드러운 코르크판이나 발포스티렌 수지를 깐다. 표본은 해충이나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탈렌 또는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의 혼용은 피하도록 한다. 분말 나프탈렌은 살충 효과는 없으나 방부 효과는 오래 유지된다. 사육. 곤충은 생태, 습성의 관찰이나 애완 등의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한다. 곤충을 용기에서 사육하려면 모든 조건이 자연 상태와 차이가 적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육 방법은 곤충의 생태에 따라 다르다. 잎을 먹는 종류에는 절망을 친 사육 상자에 물그릇, 먹이풀 등을 넣어준다. 수분의 보급에는 탈지면에 물을 먹여 넣어주고 사과와 같은 과일을 썰어 넣어두면 육식성인 것에도 도움이 되며 이따금 분무기로 물을 뿜어준다. 그늘에 숨어 사는 곤충은 나무나 돌로 숨을 장소를 만들어주고 풀밭에 사는 종류에는 화분에 풀을 심어 넣어준다. 개미처럼 땅속에 사는 것에는 흙을 넣어주고 합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한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